진안군이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지역경제 효과를 주장하는 군청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맞서고 있습니다. 막걸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가 전주시와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주시의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도내 대학들도 일제히 수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된 게 올해 수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진안군이 우리 지역의 명산 마이산에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마이산은 높이가 700m도 되지 않고 그 독특한 자연 절경 그대로가 자랑거리입니다. 더구나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1997년에 허가됐던 사업입니다. 지금껏 추진하지 않던 케이블카 사업을 18년이 지나 다시 꺼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의 귀처럼 쫑긋 솟은 두 개의 봉우리가 일품인 도립공원 마이산. 이 마이산에 진안군이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 마이산 입구에서 시작해 안마이봉에서 약 500m 떨어진 봉두봉 헬기장을 우회해 탑사 아래 남부 마이산 입구에서 끝나는 1.59km 구간입니다. 이미 1997년 수립된 사업인데 당시 IMF 경제 위기로 계획이 전면 보류됐다가 올해 다시 추진 중입니다. 지금 남부로 오신 분들이 북부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려고 하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의 편익 차원으로 환경단체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환경 파괴는 물론 케이블카로 수익을 내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국 20여 곳의 케이블카 중 2곳만이 흑자고 마이산보다 관광객이 2배 많은 내장산도 적자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이한 모습 자체가 유명한 산인 만큼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경관을 해칠 거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 18년 만에 재개된 사업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수의 치적 쌓기를 위한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론화의 장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산이 300억이면 진안군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너무 큰 예산인데 이 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공무원 매치할 수 있는 건가? 한편 남원시도 국립공원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이후 케이블카 논란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주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전주 막걸리에는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에까지 전주시의 혈세 수십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허위 판매가 지속됐다면 전주시의 관리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보도에 유룡 기자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수입산 원료로 만든 막걸리 218만 병을 제조했다 적발된 도내 유명 탁주업체. 1년 7개월 동안이나 이 같은 일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만든 전통주에는 전주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2억 원가량을 지원받았는데 전주시는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사업 전반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전주시는 상표 특허를 출원해 해당 업체가 10년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는 손을 놓았고 결국 전주시는 시가 출원한 상표가 원산지를 위반했다는 불명예까지 얻게 됐습니다. 품질 관리를 하기에는 제가 전문 인력이 없고 거기를 밭에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전주시를 시민들은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거액의 전주시 예산이 투입된 이런 사업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이 크고요. 사후 관리에 전주시가 만전을 기해야. 전주시는 뒤늦게 해당 업체에 대한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와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추된 전주 전통주의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지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에 등록된 낚싯배와 레저보트는 660여 척으로 출항 신고와 승선자 명단 관리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조치 사항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이 직접 승선 인원을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돌고래호 침몰에서 보듯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대학 입시가 본격화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내 국립대를 알아보는데요. 눈에 띄는 특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라는 겁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대부분의 4년제 대학들이 9일부터, 전북대는 10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 들어갑니다. 크게 보면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한 학생부 교과 전형과 교과 외 활동 상황을 평가하는 종합 전형으로 나뉘는 수시에서 대학들은 수능 결과를 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데 이를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대학마다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수시에서 2,145명, 전체 모집 인원의 절반가량을 뽑는 전북대는 응시생이 넘겨야 할 지정 등급을 지난해보다 낮춰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도 교과와 비교과의 반영 비율을 30대 70으로 조정해 교과 외 활동 비중을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였습니다. 학생의 성적보다는 학생의 끼와 잠재력을 중시함으로써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선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정원의 64%인 1,255명을 모집하는 군산대학교는 올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지난해 300여 명을 선발했던 내신 성적 우수자 전형도 다른 입학 전형에 포함시켜 간소화했습니다. 교육정책의 어떤 시류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험생들의 그 부담을 충분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 밖에 전주교대는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의 고교 성적 우수자 30명과 교육감 추천자 8명 등 모두 45명을 이번 수시에서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각종 사회간접자본 총사업비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노무현 정부 당시 22%에서 이명박 정부 30%, 현 정부에서는 38%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호남 간 격차도 커져 노무현 정부 당시 영남이 호남의 3.2배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6.5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메르스 후속 조치 등의 533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은 재해안전 소방 분야가 39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와 의료 지원에 50억 원, 서민 경제 활성화에 121억 원 등이며 내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상임위 등을 거쳐 오는 22일에 확정됩니다. 프로농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전북 연고인 전주 KCC는 신바람 농구로 명가 재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개막에 대비해 선수 보강에도 힘을 써 선두권 전력을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KCC 선수들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프로아마 농구 최강전 준우승팀인 고려대를 압도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공격 전개로 시종일관 밀어붙인 끝에 84대 78로 승리하며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좋은 용병들도 와가지고 더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주 KCC의 빠른 경기 운영에는 외국인 선수들의 보강이 한몫했습니다. 191cm의 키에 유연성과 탄력을 겸비한 안드레 에밋과 전자랜드에서 맹활약한 리카르도 포엘 선수가 영입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승을 일군 경험이 있는 전태풍 선수가 3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잘하고 우리 팀도 잘했다며 좀 기대 많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이번 시즌 너무 재밌게 나올 거예요. 아시아 농구 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하승진과 김태술 선수까지 다음 달에 복귀하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노려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간단하게 올라서다 보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올 시즌에 좋은 경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KCC는 오는 13일 안양 인삼공사 농구단을 불러들여 홈 개막전을 가집니다. 전주 KCC가 지난 시즌 성적 부진의 악몽을 털고 농구 명가를 재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 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를 맞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당국은 이달 초부터 11월 말 사이에 쯔쯔가무시 환자의 90% 이상이 집중된다며 야외 작업돼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고열과 두통 등 감기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장세환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년은 친노 패권주의 심화로 개혁 의지를 실종했다며 천정백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내년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의 최종 심리를 대법원 제3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권순일 대법관을 주심 판사로 지정해 4명의 대법관이 박 시장의 상고 이유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상고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시장은 지난 6월 말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의회 윤리위가 사무처 직원에 대해 갑질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정진세 의원에 대해 한 달간 의회 출석을 정지시키고 본회의 공식 사과 징계를 내렸습니다. 도의회 측은 출석 정지 30일의 공개 사과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명에 이은 중징계이고 위원들 간의 만장일치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사무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고 새정연 중앙당 윤리위도 1년간 당원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원 변호사가 오늘 청렴한 공직자의 삶과 한국 현대사법사에서 본 사법부 독립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오늘 강연은 법원의 날을 기념한 전주지방법원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제10회 완주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오는 11일부터 닷새간 싸움소 130여 마리가 참가한 가운데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대회 기간에는 한우 할인 판매 행사도 진행됩니다. 고창군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와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이 공동 개발한 복분자 식초가 싱가포르에 수출됐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고 물과 희석할 필요 없이 바로 식음할 수 있어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7월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인성지도자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은 민간 자격증 남발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 교육부의 지침에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익산으로 이전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에 류가피 전 농촌진흥청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실시한 후보자 공개 모집을 통해 임명된 류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지난달 지정된 전국 연구개발 특구를 이른 시간 안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민, 관, 학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원 협의회는 47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생명과 융복합 소재 등 기관들을 연계시키고 특화 사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